안녕하세요. 가상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지났지만 2023년 하반기 개인 파산 관제인 간담회에서 다뤄진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주요 주제는 당시에 파산 절차 종료 전 면책 허브 결정에 대한 검토. 판사님이 발표하셨고요. 그 다음에 고가 유체동상 환가 사례 및 부인권 행사 관제인이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파산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는 재무제표 읽기 관제인이 발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산 절차 종료 전 면책 허브 결정.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파산 장기 미제 사건 수가 매년 감소 추세이나 일부 사건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가 장기간 지체이 됨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 성공으로 인한 취업 및 인허가산 재앙 등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적인 예로 대표이사를 취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회사, 법인을 만들어 갖고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파산 절차 종료 전 면책 허브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불이익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제 사건이 이제 15,000부터 9,000까지 있으면 요거는 지금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파산 장기 미제 사건은 장기 미제라는 게 아마 선고 시부터 2년이 지난 사건일 거예요. 2월 250사건에서 10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면책 이거 저희 아마 서울회생법원에서 작년에 213단동이 거기서 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개인 요건이 일단 선고 시부터 2년 지나야 되고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는 이제 뭐 경매라든가 공매라든가 매각이 지연돼서 한가가 안 돼서 이제 절차가 이제 지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채무자가 이제 부인권 대상 행위를 해서 누나한테 이제 편파 변제를 하는 바람에 부인권을 행사했는데 2년 지나서 2년 되기 전에 벌써 한 3년 지났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부인의 상대방이 일반회생이 된 겁니다. 일반회생이 돼서 조사확정 재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채무는 이제 받아야 될 돈이 4천만 원 정도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회생은 몇 년이죠? 10년간 변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 사건은 2022년 사건인데 지금부터 10년이니까요. 2035년에야 끝납니다. 그때까지 다 변제를 받을 수 있죠. 1년에 한 번씩. 그럼 사건 자체가 13년 걸립니다. 되게 불합리하죠. 그럼 이제 방법은 그 채권을 4천 정도 된 채권을 채무자가 좀 뭐 이행 확약을 해서 빨리 내는 방안. 근데 이 사건은 원체 처음부터 이행 확약을 했었는데 거부하는 바람에 부인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원래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기대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과연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선행면책을 해주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이 화해계약을 발로 차버려서 결국은 관제인이 2년 지나기 전에 부인권 행사를 해서 부인권 행사 와중에 부인의 상대방이 일반회생을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사건이 이렇게 꼬이게 된 거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 없는 사유를 판정하는 게 이제 핵심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공매, 경매,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서 고가 유체동산 환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속재산 파산 신청 사건이었습니다. 고가 브랜드 시계, 뭐 롤렉스 같은 거겠죠.
고가 브랜드 시계, 골프채도 이제 여러 개가 있죠. 골프채, 만년필 등 고가 유체 동산이 존재했나 봅니다. 돌아가신 분 재산으로. 그래서 환가 과정이 어려움, 고가물 보관 방법 이런 거를 관제인 사무실에 둬야 되는지, 채무 상속인한테 또 보관시키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시가 감정이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을 위한 운송, 감정 비용 등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지금 상속재산 파산과 관련돼서 채무자가 이제 명품백이나 골프 관련 용품이 지금 상당하다고 지금 수십 점이나 그랬는데, 그걸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관제인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거를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 이런 똑같은 문제가 이제 요즘, 왜냐면 동산도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보관하고 있는 명품 관련 시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방, 의류, 그 다음에 골프 이런 것도 이제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수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가 유체동산 환가 사례가,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거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감정 결과 모든 시계가 가품으로 판정됐습니다. 결국은 진품 아닌 경우 감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관제인의 비용 부담은 없었다. 그래서 이 가품, 지금 드라마에서도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드라마에서도 얼마 전에 나온 드라마 뭐죠? 나의 완벽한 미성가요? 거기에도 이제 이게 나오죠. 명품이 진짜냐 아니냐 갖고 이제 막 한 패러그래프로 나오죠. 그래서 명품 감정하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책을 환가를 했어요. 요즘 이제 서점, 얼마 전에 이제 유명한 도서 유통이 우리나라 5위에 해당되는 도서 유통점이 이제 파산에 들어갔죠. 예전 유명한 전 대통령 그쪽 관련된 이제 경영권 분쟁도 있고요. 아무튼 중고책 이 사건에서도 상속재산 파산,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중고책방에 12,350여 권의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12,300. 조그만 중고책방도 한 10,000권 정도에 있죠. 환가 방법은 중고책 유통과정 조사 후 매각 공고를 통한 일괄 매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책의 가치 평가가 어려워 전체 도서를 그냥 한 번에 매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가치가 한 권 한 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쳐서 이 정도면은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그렇죠? 결국은 여러 응찰장 최고가인 2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신속한 환가로 임차보증금 회수 및 명도 완료.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죠. 월세가 까나가는 게 더 무겁죠. 그래서 대충 12,000 정도 돼도 책값은 아마 이게 중고 우리가 좀 종이값이죠. 고물상에 그 정도 값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 매각을 했다. 12,000도 12,000권을. 그 다음에 전부명령 관련 부인권 행사 사례. 얼마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 중에 있을 때, 회생 중에 있을 때 금지명령이 발령됐을 때 효력과 관련돼서 이제 판례를 하나 공부했죠.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그리고 이제 예전에 훨씬 전에 약수고문 발행행위, 그쵸? 임대인이 정유 코너에다가 이제 임차인이 전차인을 드리고 전차인한테 약수고문 발행해주고 이제 파산 들어갔을 때 그 전차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했을 때 효력, 과연 부인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서는 약수고문 발행의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한 거는 안 된다 그랬죠. 보겠습니다. 전부명령 간혹 나옵니다. 사건 개요는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3억 7천만 원에 대해 채무자의 동생들이, 좀 수상하죠. 동생들이 전부명령을 받아갔습니다. 파산 선고 이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에 대한
파산관제의 대응 방안, 배당 이의 소송을 통한 부인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진행 과정, 파산 선고 후 배당 기일에 관제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당 이의소를 통해 집행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관제인이 승소했습니다. 전부명령에 의한 배당을 막아 파산재단을 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명령은 그야말로 도안인 뭐죠? 이거는 정확한 정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정확한 정보를 토스를 해야지 딱 그냥 치는 거죠. 이미 압류 추심이 여러 개가 있었다. 그럼 전부명령 무효죠. 압류 효력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명령은 그야말로 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자, 자기 친족, 아니면 절친. 예전에, 그것도 나중에 아마 한번 간마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간마로 복습이 아마 좀 편합니다. 예전 파일 같은 거를 다시 돌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만덕 변호사님 케이스가 기억납니다. 은행원이죠. 은행원이 은행 지점장인가요? 해서 자기 누나한테 채권을 정보를 줘서 임차보증금인가요? 뭐 그걸 아니면 퇴직금인가? 그거를 그냥 압류 추심해 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관제인이 결국은 전부명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관제인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명령 관련 부인권 행사, 집행행위 부인 중에서 전부명령 관련이 꽤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의 법적 쟁점은 395조 후단에 따른 집행행위 부인권 행사는 391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고의 부인, 해이성과 사회성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악의도 있어야 되고요. 배당 이의 소송을 통한 부인권 행사 가능하다. 채무자의 행위 요건. 집행행위는 채무자의 행위가 관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채무자가 파산 채권을 해야 함을 알면서 집행행위를 유도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고의 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관제인은 선제적으로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좋겠죠. 둘 간의 어떤 밀접한 친인척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그쵸, 대표적인 게 여기서 친족 관계였다. 그 정보를 예민한 정보를 비밀스러운 정보를 과연 채권자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친인척 관계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직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친인척, 그렇죠? 여기서 친인척 관계였죠. 그 정도만 해도 채무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부인이 상대방이. 이제 환가사례의 교훈. 고가 유체동산 감정은 진품 여부가 불명확한 고가 유체동산은 감정 비용을 고민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품 여부 및 시가 감정을 진행하다. 그래서 진품이면 오히려 감정비를 주면 돼요. 만약에 가방, 샤넬 가방이다. 2천만 원. 그러면 감정비 몇 프로 주면 되겠죠. 몇십만 원? 1, 200 줘도 그쵸? 저거니까. 오히려 가품이면은 안 받는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진품은 오히려 한가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네가 정당한 돈을 받고 오히려 가품 가짜로 한정되면 돈 안 받겠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감정을 하라. 그 다음에 대량 물품, 중고 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중고 물건. 그 다음에 의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의류. 거의 사실 쓰레기라고 부르기는 그렇지만 상당한 가격이 안 나가죠. 의류. 그 다음에 전부명령 대응은 전부명령이나 배당 관련 사건은 파산되는 현실적 이탈 이전에 봉쇄하는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가 필요하다. 결국은 이제 배당 이의를 소송을 통해서 아예 배당금을 못 빠져가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배당 이의를 놓치면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나
뭐 가처분, 가압류 같은 거를 해서 이제 하는 좀 더 보존 처분까지 해야 되니까 좀 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재무제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